네, 복잡하게 돌아가는 정치판 그 판을 한눈에 읽어드리는 시간이죠. 윤태곤의 판. 의제와 전략그룹 더모아의 윤태곤 정치분석실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앞에 추미애 전 장관 네. 인터뷰 들으셨는데 예.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뭐 글쎄요. 뭐 추미애 전 장관은 이제 민주당 내에서도 좀 강공을 담당하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이게 민주당에서 말하자면은 이 정교한 역할 분담이냐, 강약에 대해서 온건 강공 쪽으로 그런 거냐, 아니면은 약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좀 동네 축구식 있지 않습니까? 우르르 쏠려가는 그런 식이냐. 그게 이제 궁금하고 앞으로 2주, 3주 남은 기간 동안 민주당이 그런 가닥을 잡는 게 중요할 거예요. 이건 물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선거라는 게 오른손 왼손을 다 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걸 이제 제가 우리 방송에서 여러 번 말했지만은 잘하면은 광폭행보, 잘못하면은 예. 좌충우돌. 그러니까 잘하면은 그래 이렇게 치고 저렇게 친다라고 되는 거고 잘 못 돌아가면은 왜 저 사람은 이 말하고 저 사람은 이 말하지라는 식으로 스텝이 꼬여버리는 거죠. 그걸 이제 조정하는 게 필요하다. 이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정교하게 싶어요. 계획된 건지 아니면 그냥 여기저기서 튄 상황인 건지 그렇죠. 그게 좀 구분이 필요하다는 네. 말씀이신 거군요. 예. 그건 뭐 내부에 있는 분들이 제일 잘 알겠죠. 그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기 전에 그 어제부터 20대 대선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이 네. 됐잖아요. 그 후보들 첫날 일정은 보니까 어제 이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그 네. 이재명 후보는 부산, 대구, 대전, 서울 이렇게 경부선, 상행선, 하행선 이렇게 엇갈렸는데 그 어떻게 좀 특별히 좀 관심 있게 보신 부분이 있을까요? 아니요, 이게 통상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예. 이 두 후보가 그 동선이 아니었다면은 왜 이랬지라고 할 건데 경부 축이 아니라 다르게 움직인다면은 제주도를 가거나 이랬으면 그렇죠. 뭐 예. 되게 뭔가 노림수가 있나 싶을 건데 이렇게 움직이는 거는 그냥 통상적인 정석적인 방향이다인 거고 이런 느낌은 있죠. 이재명 후보가 부산에서 출발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부산이 지금 이제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윤석열 후보가 호남에 공을 많이 들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마찬가지로 PK 지역이 영남권에서는 그래도 민주당 세가 꽤 있고 한번 이렇게 ROI 투입을 하면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점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문재인 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의 말하자면 본거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정통성을 이어받는다라는 상징성을 부여하고 싶었던 거겠죠. 물론 민주당 입장에서 이제 영남 지역이니까 어려운 지역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노력을 기울이면 조금 바뀔 수도 그렇죠. 있다라고 본다는 거군요. 예,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그 정통성 뭐 예. 이런 걸 이어받는다 이런 상징성. 예. 심상정 후보 호남 그리고 안철수 후보 어제 그 TK 네. 일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셨어요? 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심상정 후보 입장에서는 진보 진영 내에서의 민주당부터의 구심력에서 탈피하겠다. 예. 우리가 지난 5년 동안 여기도 우리라는 건 정의당입니다. 뭐 선거법 개정 과정이라든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그 과정에서 민주당하고 분리돼서 독자적인 목소리를 못 냈다라는 걸 반성하고 나온 거니까 호남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겠죠. 반대로 안철수 후보가 어제 이제 TK 지역에 좀 중심을 한 거는 그걸 거꾸로 뒤집어 보면 되는 거죠. 지금 야권 단일화를 제한해 놓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수 진영 내에서 보수의 중심지에서 내가 더 나은 후보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그런 동선이었겠죠. 그러니까 그 심상정 후보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었던 민주당과의 어떤 그 원심력보다는 그러니까 구심력보다는 네. 이게 좀 반대 방향으로 네. 차별화를 하려는 전략이고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보수의 본산에서 직접 뛰어드는 그렇죠. 모습인 거군요. 이제 메시지가 또 관심사인데요. 이재명 후보가 지금 통합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심판을 계속 강조하고 네.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의도적으로 고른 키워드라고 할 수밖에 그러니까 없을 텐데. 윤석열 후보가 심판을 하고 야당이 통상적으로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는 그건 기본이에요. 이건 뭐 특별할 게 없는 거고 심판 이야기 안 하면은 무슨 생각이지 하는 건데 이재명 후보도 이제 여당으로서 통합을 이야기하는 건 기본인데 앞서서 제가 맨 처음 말씀드린 거 있지 않습니까? 추미애 전 장관 같은 분이 강공을 하는 것과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하는 통합이 뭔가 조화를 이루느냐 아니면은 뭐 다 딴 이야기 하는 거야라는 식으로 이제 엇나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남은 이제 한 3주 정도가 대선이 남았는데 네.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변수를 하나씩 좀 짚어보겠습니다. 제가요. 예. 근데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물리적으로 보면 3주가 남은 게 맞아요. 예. 하지만
투표가 이제 3월 9일 본투표인데 토요일 이렇게가 사전 투표지 않습니까? 사실상 3주 남은 게 아니에요. 3월 4일, 4일, 5일이 사전 그렇죠. 투표니까. 그러니까 예. 사실 한 2주가 남았다고 보면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말에 사전 투표가 있으면은 그 주중 한 2주 후 수요일 목요일쯤에는 사람들이 거의 마음을 굳힌다. 그 남은 일주일 동안은 특별한 사건 사고가 벌어지지 않느냐 정도기 때문에 사실상 보름 남았다고 보면은 되는 거예요. 지금이 그럼 거의 막판이라고 볼 수가 그러니까 야구로 있겠군요. 치면 이제 한 8회 말에도 9회 초로 넘어가는 이런 과정인 거죠. 그렇다 보니까 사실 다른 뭐 변수 이슈들보다 그나마 좀 가장 폭발적인 이슈라고 할 수 있는 게 야권 단일화 네. 이슈인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이번 주에 살짝 지난주 주말에 안철수 후보가 띄우면서 뭐 급 진전되는가 하더니 좀 여전히 좀 공회전이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 우리 방송에서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니까 딱 일주일 전이지 않습니까? 예. 앞으로 일주일이 골든타임일 것이다. 음. 단일화 논의에 대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딱 중간되는 주말에 안철수 후보가 제안을 했고 바로 윤석열 후보 쪽에서 사실상 거절 그 안에 대해 가지고 단일화를 거절하는 게 아니라 그 뭐라 그래야 되죠? 여론조사 방식인데 다 열어놓고 하는 뭐 역선택 같은 방지 조항이 없는 단일화 방식에 대해서는 거절을 한 거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때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린 게 일주일이 지나면은 단일화가 되냐 안 되냐를 떠나가지고 단일화에 대한 가치, 관심이 떨어질 거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이제 오늘 수요일인데 저는 좀 제가 말씀드린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는 뭐 되든지 안 되든지 크게 상관없는 거 아니야라는 식으로 굴러갈 가능성이 있다. 물론 제일 큰 변수는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입니다. 단일화라는 건요. 이게 주 변수가 아니라 종속 변수예요.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괜찮게 올라가면은 단일화 이야기는 쑥 들어가는 거고 예컨대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낮아지고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올라가면 단일화의 가치는 올라가는 거거든요. 단일화 때문에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지지율 때문에 단일화가 움직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게 되면 단일화의 감동도 떨어지고 단일화 그러니까 의미 자체가 되냐 안 되냐가 크게 중요하지 않아진다는 거죠. 지금 여론조사 하나 나온 걸 하나 같이 좀 보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쿠키뉴스 의뢰로 한길리서치가 2월 12일에서 14일까지 전국 성인 1,009명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인데요. 이제 뭐 다자조사 대결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42.4%, 민주당 이재명 후보 41.9%,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7.2%,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2.0% 이렇게 나왔는데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또 소폭 하락하는 느낌이죠. 오차범위 내긴 하지만. 그렇죠. 그런 흐름이 보이는 거죠. 양강으로 결집을 하면서. 그렇게 되면 단일화의 뭐 의미 자체가 축소될 수 그렇죠. 없다. 오히려 단일화 자체는 될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어요. 오히려 안 후보의 완주의 의미가 조금 낮아진다면은 단일화는 될 수 있지만은 의미는 낮아진다.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이게 투표 전까지는 좀 불씨가 계속 살아있을 수밖에 없을 텐데 가능성은 몇 % 정도 된다고 그러니까 보실까요? 우리가 뭐 몇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후보 등록일, 그다음에 이제 뭐 투표 용지 인쇄일,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하면은 그 사전 투표 직전에 하면 앞에다 붙여놔요. 이 사람은 뭐 사퇴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이제 한 두 가지 세 가지 날짜로서 볼 수 있는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후보가 계속 저렇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시간을 끌고 명확하게 메시지를 내지 않으면서 조금 버티는 건 사실 이해가 어느 정도 가는데 이렇게 좀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서 뭐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 같은데 안철수 후보가 무슨 생각을 지금 하고 있을지가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자 심상정 후보 같으면은 이번에 이제 숫자로서의 득표율보다도 정의당의 다시 독자적 이미지를 수립하고 좀 흐트러졌고 이완돼 있던 진보 지지층들을 이제 하나로 묶고 그래서 지방선거 총선까지 준비하겠다. 뭐 요런 이제 전략적인 목표가 보이죠. 이번 대선은 안 되더라도.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의당이 그게 약간 이제
잘 안 보인다. 음. 뭐 안 후보는 또 뭐 생각이 있겠습니다만은 저 같은 사람이 볼 때는 이 선거를 통해서 뭘 남기려고 하는지가 잘 안 보인다 이런 점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뭐 단일화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잘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음.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절대 없다. 민주당하고 단일화 심판하러 나왔다. 그런 이야기를 명확하게 하는 거지 예. 않습니까? 그 방향성이 이제 정의당 같은 경우는 아주 일관되고 뭐 꽤 긴 시간 동안 그 방향성을 걸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 안철수 후보도 일관된 게 있죠. 더 좋은 정권 교체가 필요하고 두 후보 다 문제가 있는 사람이고 나는 준비된 사람이니까 나로서의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은 이제 일관된데, 근데 그거는 뭐 다 똑같은 것이고 진짜 이제 전략적 목표는 또 조금 달라질 수가 있는데 그게 뭔지를 잘 모르겠다는 거죠. 또 다른 변수라고 할 수 있는 게 지금 각 후보들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비방전 뭐 이러면 네거티브가 네. 있는데 한쪽에서는 이제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얼마 전에 열차에 구두를 네. 좌석에다 올리고 있었던 사건을 비판을 하고, 또 국민의힘에서는 2014년에 이재명 후보가 어디 뭐 저 식당인가요? 거기서 이렇게 담배를 피우고 있는 네. 흡연 논란으로 또 이제 반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공방전은 좀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계속 이어질 겁니다. 그리고 이게 선거라는 게 아주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후보뿐만 아니라 뭐 이제 중요한 우리가 이름 아는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이름도 모르는 뭐 선대위의 어떤 조직에 뭘 맡고 있는 분들이 수백만 명이 움직이는 말하자면 네. 큰 전투인데, 그러면은 어느 진영에서든지 간에 뭔가 실수는 나올 거예요. 그럼 또 그걸 또 반대 진영에서는 눈에 불을 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발굴해 가지고 공격을 하고 할 텐데, 그런 건 뭐 어쩔 수가 없는 건데 그게 두 가지가 있는 거죠. 또 큰 인물이 실수를 하느냐. 예. 그리고 그 실수가 나왔을 때 즉각적으로 뭐 사과라든지 해명이라든지 혹은 뭐 물타기까지 그런 식으로 이제 빨리 끊어내느냐. 그게 중요할 거예요. 전술이 이제 또 이제 그렇죠. 중요하겠군요. 네. 어제인가요? 최근에 이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아까 우리 일부에서도 좀 다뤘지만 무속 논란이 끊이지 네. 않고 있는데, 어제 김의겸 의원이 기자회견 열어갖고 예전에 저 무속인이 주도한 뭐 구판에 윤석열 후보가 참여했다, 뭐 부부가 거기 연등에 같이 이름표를 참여했다는 붙였다. 아니고 이제 직접 갔다는 건 아니죠. 그 이름표가 이제 띠지 같은 게 이제 우리 절에 가면은 사람 이름 적어 가지고 뭐 축, 합격, 기원 뭐 이런 거 쓰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게 있었다는 거죠. 그런 뭐 네. 의혹을 제기했는데 네. 뭐 이런 논란, 그 무속 논란이 좀 대선판에 계속 영향이 갈까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거 깊이 보는 분도 있고 이게 아니라 뭐 이게 뭔 소리야라는 분들도 있을 텐데 예. 좀 계속 이어왔던 건데 이런 부분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역치가 깊어지는 것도 있어요. 역치가 깊어진다는 거는 뭐 또 하던 이야기 또 하는구나. 적응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반영이 돼 있는 게 있고 중요한 건 앞으로 어떻게 반영이 더 될 거냐라는 거잖아요. 변화의 이제 기울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윤 후보나 그 배우자가 직접 뭐 어디 굿에 가가지고 한 동영상이 찍혔다. 그러면 되게 클 텐데 뭐 옛날에 뭐 건진법사가 뭐 이랬대더라라는 게 추가되는 거면은 더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옛날에 네. 그 이렇게 토론에 왕자 쓰고 나왔을 그렇죠. 때 그때는 아주 충격적이었거든요. 예. 예. 고만한 충격이 지금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이제 마찬가지인 거죠. 이재명 후보 쪽에서도 새로운 게 나오는 거하고 뭔가를 이제 그 어떤 특정한 카테고리에서 10개를 잘못했는데 하나가 더 나와서 11개가 됐다. 그건 별로 이제 기울기에 영향을 못 미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전 논란, 법인카드 뭐 유용 의혹 이런 것들이 거기서 아주 새로운 것이 나온다면 모르겠는데 뭐 어디 배달을 시킨 게 7군데였는데 하나 더 나와서 8군데가 됐다. 그런 거는 뭐 크게 영향 미치겠냐는 거죠. 배우자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조금 우리가 이번 선거는 특이하게 계속 짚어보게 되는데, 양 배우자가 뭐 선거판에 직접 한다 했다 안 한다 뭐 왔다 갔다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이것도 계속 그러니까 이것도 앞서 제가 말씀드린 그런 기준으로 보면은 사실상 선반영이 돼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유권자들의 표심에 제가 볼 때는 한 상당 부분 돼 있고, 이게 또 워낙에 보도가 많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웬만한 건 다 알아요. 몰랐다가 이런 일이 있었어 하는 국민들이 거의 없을 거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새로운 게 또 나오느냐 마느냐. 최근에 또 이제 윤석열 후보가 내걸었던 사법개혁 공약, 지금 네. 우리 1, 2부에서 계속 다뤘었는데 요게 지금
민주당 정부가 계속 추구했던 검찰 개혁의 방향과는 좀 반대 방향인 것 같거든요. 요게 좀 이제 선거 막판에 좀 사법개혁 공약이 튀어나왔는데 글쎄요. 저는 그것도 뭐 이미 막판에 나왔다기보다 이런 식의 방향으로 갈 거라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었던 예상은 거 할 수 있었죠. 아닐까요? 예. 예, 그거를 공약이라는 글씨로 정리를 해서 나온 거지. 그러니까 극과 극이에요. 앞서 추미애 전 장관도 말씀하셨지만은 이재명 후보 쪽의 공약을 보면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회수한다라는 것이고, 저 이제 윤석열 후보 쪽에서 보면은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을 없애버리고 국회의 통제를 받게 한다, 검찰을. 뭐 사람마다 이제 생각이 다르겠죠. 거기에 대해 가지고는. 예. 그것도 그리고 그래서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사회가 지난 몇 년 동안 논쟁을 한 거기 때문에 거의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각자의 판단들이 거의 있을 것 같아요. 뭐 옳다 그르다 말씀을 제가 드릴 계제는 아니고. 예. 마지막으로 지금 오미크론 변이가 지금 뭐 오늘 9만 명까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엄청나게 지금 계속 폭발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네. 상황인데 이게 마지막에 대선판에 어떤 좀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오미크론이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뭐 전 세계적으로 그런 것이고, 저는 국민들이 그 자체에 대해 가지고는 뭐 큰 다른 판단이 있을 것 같진 않아요. 누구한테 유리하고 불리하고. 근데 좀 국가나 행정력이 여기에 대해서 공언했던 대로 잘 대응을 하느냐, 아니면 우리가 요 정도는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완전히 엇나가 버리느냐, 뭐 통제가 제대로 안 되고 우왕좌왕하느냐, 그 정도가 관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대응이 잘 되면 뭐 민주당한테서 좀 유리할 수 있고 약간 그럴 수 있는 것이고, 안 되면 뭐 정부가 문제다라고 하는 국민의힘 주장에 힘이 실릴 수 네. 있을 거라는 말씀. 하지만 이제 우리가 코로나가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미 뭐 몇 년 상관이래 가지고, 그리고 또 오미크론이 심하긴 하지만 위중증자는 줄어들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위기라든지 고통이 광범위하긴 하지만 뾰족하진 않단 말인 거죠. 그러니까 앞서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이제는 상당수 이슈들은 선반영돼 있다. 그런 거죠. 투표율은 좀뭐 영향이 좀 있을까? 오미크론 때문에 좀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이제 해석들이 있는 건데. 글쎄요, 투표율은 어느 한쪽이 확 무너지면요, 투표율은 낮아집니다. 근데 팽팽하면은 투표율은 꽤 높아진다. 높게 나올 거예요. 7%가 지난 대선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지난 대선 77, 8 이 정도 나왔는데 그거보다 뭐 높아질지 낮아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10여 년 전에 사전 투표가 생긴 이후로 그 전에는 투표율, 우리나라의 전국 전체적인 투표율 그래프가 낮아지다가 사전 투표를 기점으로 올라간 추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그 흐름이 꺾이진 않을 것 같아요. 뭐 지난번보다 낮을 수는 있겠지만. 여기까지 이번 주 정치 판el 한번 읽어봤습니다. 의제와 전략그룹 더모아 윤태곤 실장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